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마무리된 기아차 광주 공장 상반기 공채에서 기존 조합원들의 자녀들이 일부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세계 박람회 기간 동안 여수 시내버스 일부가 보조금만 챙기고 운행은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은 수해 복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전남 10곳에서 지난달까지 끝났어야 할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비 맥주가 광주 공장에 생산된 오비 골든라거 제품에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섞인 것으로 추정돼 자진 회수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마무리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상반기 공채에서 기존 조합원들의 자녀들이 일부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무리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상반기 공채에서 채용된 인원은 모두 419명. 기아자동차는 지난 2005년 불거진 채용 비리 이후 최대 규모로 생산직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5명 안팎의 인원이 기존 생산직 직원들 자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아차 노조와 사측이 지난 4월 합의한 직계자녀 1인 우선 채용 원칙에 따라 2차 전형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한 결과입니다. 단기분석자 채용권에 가산점 부여하는 것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현대자동차도 있고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올해는 가산점을 늘려 시행한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회사 측도 노사 합의에 따라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고 채용 과정에서 다른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기아차 생산직 채용에는 3만 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3%가 넘는 인원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면서 기아차 노사는 정규직 대물림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을 개정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하려는 건 문화전당을 이윤 창출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원래대로 문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해달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법인화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계 박람회 기간 동안 여수 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내버스 가운데 일부가 돈만 받고 운행은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감사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박람회 기간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며 실시된 여수 시내버스 무료 운행. 여수시는 이를 위해 손실 보전 명목으로 무려 79억 6천여만 원을 4개 버스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민협 조사 결과 일부 버스의 경우 보조금만 챙기고 운행은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부영여고 건너편에 있는 정류장입니다. 박람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5일 이 정류장을 지난 버스는 모두 169대로 추정됩니다. 여수시의 계획대로라면 205대의 버스가 지나가야 하지만 36대, 17%가 넘게 모자란 겁니다. 직접 버스 지나간 횟수를 모니터링했고 전산 자료하고 비교를 직접 했습니다. 그 결과 20% 이상의 결행이 거의 확실하다. 감사원은 현재 박람회 기간 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여수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일단 감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박람회 임시 주차장 때문에 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지난해 엑스포 기간 동안 여수시의 교통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의혹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광주에서부터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서울 등 4곳에서 순회 공청회를 열어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공청회를 마친 뒤 전 당원들의 투표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광주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복 양식에 적지라며 조성한 육성단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원인 규명도 없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조성된 신안군 아패도 전복 육상 양식단지입니다. 단지 조성에만 국비와 군비 등 사업비 6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전복 육상단지는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양식장은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고 새끼 전복을 기르던 물품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습니다. 차광막과 비닐도 벗겨진 채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며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러죠. 복구를 하려면 일단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한두 푼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 2001년 작성된 아패지구 첨단 육상 양식단지 설계 보고서, 경제성이 양호한 데다 방풍 효과는 물론 해양과 선착장까지 이용할 수 있어 양식단지로 적지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신안군은 양식업자 8명을 입주시켰지만 사정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1년 2월에는 한파 때문에 새끼전복 150만 마리가 폐사했고, 여름에는 고수온으로, 장마철에는 낮은 염도로 전복이 잇따라 죽어나갔습니다. 현 수산과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모르겠다 이 말이요. 누구도 뭐 토론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가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전부 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죠 지금.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단체에는 관련 서류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2번이나 바뀐 데다 서류 보존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입니다. 뚜렷한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양식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천혜의 입지 조건이라며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아패도 육상 양식단지. 이제 남은 건 양식 어민들의 한숨뿐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비 맥주가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오비 골든라거 제품을 자진 회수합니다. 회수 대상은 오비 맥주 광주 공장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생산된 오비 골든라거 5만 5천여 상자입니다. 회사 측은 광주 공장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혼입됐지만 제품과 기업 신뢰를 위해 자발적 회수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자매 도시인 미국의 샌안토니오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은 샌안토니오시에서 훌리안 캐스트로 시장을 면담하고 양 도시의 대학 간 교류 협력을 현재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도심 하천 관리 등 샌안토니오시가 비교위에 있는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이 지연되면 공사 중 2차 피해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모두 끝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전남에만 10곳이 이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작년 여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방파제 일부가 부서져 내린 여수 죽포항.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까지는 복구 공사가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일정 지연으로 앞으로도 2달 정도가 더 지난 후에야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복구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채 또다시 장마와 태풍을 맞이해야 하는 현장은 모두 9곳.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라도 불게 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복구 공사에 투입된 예산도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발생 이후 짧으면 석 달, 늦어도 6개월 안에 시작해야 하는 공사는 토지 보상과 같은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늦어지기가 일쑤입니다. 피해 난 부분만 해버리면 저희들도 매년 여름 안에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토지 매수하고 흘러가니까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강제로 막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난해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재난 발생 현황과 예방 조치,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등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주민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광주는 동구, 전남은 담양과 구례, 완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광주광역자활센터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자활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 개발과 광역 단위의 자활 사업 추진,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현재 광주에는 9곳의 지역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광주센터는 지역 센터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재기에 나서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세금 미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유예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 조정을 받은 후 재기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 처분이 유예되고 재창업을 한 경우 세금이 감면됩니다. 신청 요건은 5년 이내 연평균 체납 횟수 3회 미만과 체납액 2천만 원 미만으로 체납 처분 유예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